고맙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외과 의사 박형우입니다.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요. 이제 저는 그런 말재주는 없습니다. 저는 그 외과 의사인데요. 그 외과 의사가 혹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수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수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외과를 선택하게 된 건 사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사실 외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제가 과를 선택해야 될 때 그때 보니까 이제 외과 의사가 제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어서 외과를 선택했고 지금까지도 외과 의사가 의사들 중에서 가장 멋있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멋있는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나 이런 걸 잘 보지는 않는데요. 가끔 그 TV에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외과 의사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거기서 사실 제가 이런 드라마를 보지는 않아서 이제 거기서 나온 외과 의사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수술방에서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 안경을 쓰고, 사실 이 안경을 써야지 수술 시야가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수술하는 부위들인데요. 간, 저는 이제 간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담도가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쑥 흘러나와서 12지장까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12지장, 그리고 췌장하고 비장, 이렇게 저는 수술을 하고 있고요. 전공을 했고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장기들을 제가 한꺼번에 같이 다루는 이유는 사실 이런 장기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고 사실 이제 다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장기를 제가 수술을 할 줄 알아야 되면 그 아래도 같이 수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 담, 췌 이쪽을 수술하고 있고요. 12지장은 요즘은 질환이 별로 없어요. 12지장은 암이 별로 안 생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12지장을 수술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암 수술이 필요한가, 그리고 암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암, 담도암, 담낭암, 그리고 췌장암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몸이 늙어가면서 하나씩 죽습니다. 죽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요. 근데 암세포는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고 다시 생깁니다. 다시 생기고 다시 자라나고,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제 주위에 있는 장기까지 침범을 해 들어가고, 급기야는 멀리 있는 장기까지 전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암이고요. 그래서 이 암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암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런 혹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혹을 딱 도려내면, 이런 혹만 딱 도려내면 이게 암이 완치가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혹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혹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혹만 도려내는 게 아니고 그 암을 포함해서 주변 조직까지 넓게 도려내야 우리가 암을 완치하는 수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그 수술 사진들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수술 사진들은 다
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직접 수술했던 사진들입니다. 이 환자는 간에 오른쪽에 이렇게 간암이 있습니다. 간암이 있을 때 이 암만 이렇게 도려내면 사실 그것도 수술이 되죠.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사실 그때는 수술 방법이 많이 발전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만 도려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간암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간을 전체를 자릅니다. 이쪽 간을 전체를 자르는 3분의 2 정도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남은 사진이고요. 여기 이 환자는 이 환자 암이 여기 4개가 있었습니다. 4개가 있었고 이 환자는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에도 2개가 더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환자는 우리가 이 환자처럼 이렇게 이쪽 간을 전체를 다 절제를 하고 또 남아있는 오른쪽 간에 있는 암도 이렇게 다 절제를 해버리면 간이 남아있지 않죠. 간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각각을 도려내는 수술만 했습니다. 우리가 암 수술의 원칙은 이렇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그 의과대학을 90년대 중반에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뇌경색, 중풍, 뇌출혈 이런 질환들이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뇌혈관 질환은 갈수록 줄어들고 대신에 암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악성 신생물이 암이거든요. 암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암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원인들 다 해도 사실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평생 3명 중에 1명은 결국 암에 걸린다라고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요즘은 그만큼 암이 흔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도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암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결코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걸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간암, 담도암, 담낭암, 췌장암인데요. 사실 이런 암들은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상당히 무서워요. 암이 상당히 무섭고 치료가 완치가 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치료가 안 되면, 완치가 잘 안 되면 굳이 이거를 우리가 수술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나타낼 수도 있죠. 하지만 담도암, 담낭암, 췌장암의 완치를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아직까지 우리가 완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분은 완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간암 치료는 일단 효과가 가장 좋은 건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 이외에도 다른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가장 효과가 좋지만 사실 이런 암들이 걸린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이 가능하신 분들은 사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수술을 이겨낼 수 없거나 아니면 암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할 수 없거나. 물론 수술을 받으실 분들은 일단 원격 장기 전이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수술로 암을 포함한 주변 병변을 모두 절제가 가능한 분들이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간암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암은 사실 우리가 간 안에 생기는 모든 암을 간암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간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세포암을 우리가 간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 안에는 간세포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세포에서 생기는 암을 간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도세포도 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담도세포에서 생기는 암을 담도암이고요. 사실 간 안에 생기는 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은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암, 쉽게 말하면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췌장암,
콩팥암, 전립선암 이런 모든 암들이 특히 배 안에 생기는 모든 암들이 가장 먼저 전이가 되는 부위가 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전이암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간 세포암과 담도암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간암은 사실 최근에는 더 이상 늘지는 않습니다.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암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암인데 간암은 최근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이러한 순위에서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간암은 많아요. 남자에서는 4번째로 많이 생기는 암이 간암입니다. 간암이 생기는 게 2번째가 아닌데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숫자를 세보면 폐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간암 환자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은 간암에 걸리면 완치가 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방암 환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방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유방암은 최근에는 완치율이 80%가 넘습니다. 10명이 유방암에 걸리면 그 중에서 8명은 완치가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 수 있어요. 간암은 겨우 30%입니다. 간암이 일단 걸리면 5년 이상 사실 수 있는 분들이 30%밖에 안 돼요. 이제 우리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그 환자를 볼 때 가장 쉬운 건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쉬운 건 원인이 명확하면 그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면 치료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암들은 사실 원인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암들은 원인이 없고 다만 위험인자들이 있어서 그런 위험인자들이 그러한 암을 발생을 높인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간암은 원인이 딱 명확합니다. 간암 환자의 3분의 2는 B형 간염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B형 간염을 처음부터 앓지 않았으면 그분들은 간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10%는 C형 간염입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술,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지방간, 비만 이 4가지가 간암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요즘에 먹는 약이 나와서 사실 이런 먹는 약들은 한 15년, 20년 전에 나왔는데요. 요즘은 조금 더 좋은 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B형 간염 약은 평생 복용하시긴 해야 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아마 몇 년 전부터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 C형 간염은 원래는 완치가 안 되는 병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먹는 약들은 완치가 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몸 안에서 아예 없애줍니다. 치료비는 좀 비쌉니다. 의료보험이 이제는 되는데 의료보험이 되어도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알코올성 간염의 치료는 술을 끊는 거죠. 그렇죠? 지방간의 치료는 살을 빼서 날씬해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B형 간염 환자가 많은데 그래도 20년 전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열에 1명이 B형 간염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C형 간염 환자도 지금 그 전체 인구의 한 1%가 C형 간염이고 아마도 C형 간염은 요즘에 나온 약들 때문에 한 20년 정도 지나면 C형 간염이 아예 지구에서 박멸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2가지 때문에 간암에 생기는 환자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때문에 간암이 생기시는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사실 서양에서는 이게 더 훨씬 많습니다. 술 때문에 그리고 술 때문에 비만 때문에 간이 망가져서 간암이 생기시는 분들이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암들이 그렇지만 간암은 증상이 딱히 없습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간암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적 절제입니다. 수술을 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사실 간 절제 수술을 하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돌아가신다고 생각했었어요. 보통 20년, 30년 전에는. 사실 그때는 수술 기법도 잘 발전되지 못했고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이렇게 막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안 좋아지면 그냥 안 좋아지는 거고 다행히 운이 좋게 환자가 회복되면 운이 좋은 거고 2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게 바뀌었고 지금은 간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은 1% 미만입니다. 이제 우리가 간암을 수술을 할 때 정말 간암이 발견이 되면 이 간암을 수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간암을 수술을 해서 환자가 도움이 되겠는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은 환자가 너무 나이가 많으면 사실 그 간 절제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수술을 환자분이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기껏 수술을 해서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나이가 아주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환자가 그 수술을 이겨낼 만한 그러니까 그 심장하고 폐가 건강해야 되겠고 이런 거를 따져보고요. 또 하나는 간암 자체. 간암이 너무 여러 개면 이를테면 4개 이상이면 수술을 해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발이 잘 됩니다. 그리고 암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그 간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간염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경화를 갖고 있습니다. 간경화가 생기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간경화가 너무 심하면 간암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얼마나 심한지를 좀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이 환자한테 수술이 도움이 될 거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종합해보면 간 기능이 좋고 간암이 1개이면 그러면 우리가 간을 3분의 2 정도까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를테면 간경화가 있으면 또는 간경화가 심하면 우리가 그만큼 간을 절제하지 못하고 간을 조금밖에 못 자릅니다. 부분 절제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간암 개수가 3개 이하인 환자가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간을 보면 간 표면이 매끈하죠. 매끈하고 이렇게 보면 간이 좀 말랑말랑해 보이고 핑크색이고 이쪽 간 색깔이 좀 어두운 거는 제가 이쪽 간으로 가는 혈관을 다 묶어놨습니다. 묶어놔가지고 지금 이쪽 간으로는 피가 안 가서 이쪽 간은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원래는 이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환자는 간암이 여기 하나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는 암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암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총 2개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쉽게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도려내고 여기를 도려내면 수술이 훨씬 더 쉬울 텐데 사실 암 수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요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간을 절제를 했습니다. 하고 남은 간이 이렇게 되죠. 이 환자는 지금 환자는 전체 간의 3분의 2 정도가 절제가 됐습니다. 사실 정상간은 우리가 최대한 많이 자르면 80%까지 절제를 해도 그 나머지 20%의 간만으로도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해도 일주일이 지나면 간이 원래 크기에 거의 한 70%까지 크고요. 한 달이 지나면 거의 원래 간 크기만큼 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 수술은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간 기능이 좋으면, 간 경화가 없다면. 이 환자는 간이 이 앞번 환자랑 조금 다르죠. 간이 조금 이렇게 부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간 표면도 매끈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이 환자는 간 경화가 앞번 환자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이 환자한테서 이쪽에 이렇게 간암이 이렇게 있고요.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만 도려내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 재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이렇게 전체가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절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절제를 하면 보통 한 3분의 1 정도 간이 절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도려내고 남는 간이 이렇게 됐죠. 가운데가 없어지고 양쪽 간이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도 수술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수술을 합니다. 이제
그 간 절제술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전에는 간 절제술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아주 심한 간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큰 간암, 10cm가 넘는 간암, 또는 이런 아주 심한 간암들, 이런 간암들에는 사실 우리가 과연 수술을 해서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 이런 환자들은 다른 치료가 없어요. 다른 치료가 없고 항암 치료도 못하고 다른 치료도 못하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자들도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후가 좋지는 않지만 몇몇 환자분들은 이렇게 수술을 하면 몇 년 동안 어제 몇 년 동안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간은 바깥에서 보면 그냥 하나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저희가 각각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안쪽부터 1, 2, 3, 4, 5, 6, 7, 8번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눈 걸 다시 두 개씩 묶어서 이쪽 구역, 이쪽 구역, 이쪽 구역, 이쪽 구역 이렇게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눕니다. 간을 절제할 때 이 끝에 혹이 있으면 이렇게만 살짝만 절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간암이 있으면 이렇게 구역 절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간암이 있을 때 이렇게 크게 한쪽 간을 전체를 절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요. 요거 이렇게 네 개가 오른쪽 간, 이렇게 네 개가 왼쪽 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간을 절제할 수도 있고 오른쪽 간을 절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역 절제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부분 절제만 할 수도 있고. 이 환자는 간 경화가 사실 눈으로 봐도 간 경화가 심해 보이죠. 간이 이렇게 더 둥그레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느낌만으로도 그렇죠. 이 환자는 간 경화가 심하고, 간 경화가 이렇게 심한 환자분들은 사실 구역 절제도 하지 못합니다. 부분 절제만으로 수술을 끝내야 됩니다. 부분 절제로 요즘에는 그 수술할 때는 대부분 복강경으로 수술을 많이 합니다. 이분은 구역 절제를 했고요. 구역 절제는 보통 한 간의 4분의 1 정도 절제가 되고요. 이분은 원래 이렇게 간이 이렇게 오른쪽에 크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환자는 그 간의 3분의 2 정도가 절제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수술은 사실 대부분 개복을 했죠. 개복을 했고 이제 이 모양 자체가 J자 모양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J 개복, J 모양 개복을 사실 대부분 했습니다. 간 수술할 때는. 요즘은 복강경으로도 합니다. 복강경 구멍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뚫고 이렇게 네 개를 뚫고 그다음 이쪽을 하나 뚫고 배꼽을 뚫고 그다음에 저희가 간을 다 절제를 하고 나서 이제 간을 바깥으로 꺼내야 되니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개복을 해서 간을 바깥으로 꺼냅니다. 흉터 자체를 요거를 다 모아놓으면 사실 요거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흉터가 위쪽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차이는 크고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면 환자분들이 통증이 더 적어요. 통증이 더 적고 그 다음에 회복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복강경으로 하는 거를 더 선호하시고 저희도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간 절제술 중에서 보통 한 20%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그 간 절제술 자체의 수술 사망률은 지금은 1%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고 나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보통 한 2주 정도 이내에 퇴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우리가 간암 때문에 간 절제술을 하고 나면 간암이 완치가 되는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간암은 간 경화 또는 간염이 있는 간에서 대부분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 절제술을 하고 나면 남은 간, 그 남은 간에는 아직까지도 간염이나 간 경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간암이 훨씬 잘 생깁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간암이 재발할 확률이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간 수술을 하고 나서 사망률이 한 1%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망은 수술하고 나서
간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다른 장기들, 이를테면 위는 문제가 생기면 위를 다 잘라도 됩니다. 환자가 밥 먹는 게 불편할 뿐이지. 대장은 암이 여러 군데 생기면 다 절제해도 됩니다. 설사를 좀 할 뿐이에요.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콩팥도 양쪽에 문제가 생기면 양쪽 다 절제해도 됩니다. 투석을 받으면 살 수는 있습니다. 간은 수술하고 나서 기능이 돌아오지 않으면 환자가 돌아가십니다. 수술하고 나서 간 기능이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수술하고 남는 간, 잔존 간이 충분히 크면 간 기능이 안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게 재발률을 가장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딜레마입니다. 많이 자르면 암은 더 완치가 잘 될 거고, 반면에 조금만 자르면 암은 완치가 안 될 수 있지만 환자는 더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제 또 하나는 그 수술하면서 출혈이 굉장히 많았다든지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중증 감염이 생겼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수술하고 나서 간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1% 미만이고요. 사실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간 이식을 받거나, 간 이식을 받으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삽니다. 제가 간 이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술 이외에도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암은 아마 뭐 그 가족분들 중에서 간암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색전술, 고주파 치료 이런 치료들도 하고요. 사실 이런 치료들이 수술에 비하면 훨씬 덜 힘듭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치료들을 먼저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병원에서도 사실 이런 치료들은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먼저 권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간 이식도 사실 간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간 이식입니다. 간 이식은 간을 전체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간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저입니다. 이게 저고 얘는 몽고액입니다. 저희가 몽고에 가서 저희가 7, 8년 전부터 몽고에 1년에 2차례씩 가서 한 번 갈 때마다 간 이식을 동안 2건, 3건 정도 하고 옵니다. 이때의 제 모습이고요. 지금 이 사진들은 다 몽고에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이게 저고요. 이게 저고. 아마 세계에서 간암 그리고 간 이식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이승규 선생님이라고 아마 이름 들어보셨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운이 좋게 그분과 몇 년간 같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고요. 이분은 몽고 외과 의사입니다. 닥터 세르겔렌. 또 지금 이분들도 다 몽고 의사들입니다. 이분은 몽고 수술방 간호사, 이분은 저희가 같이 갔던 한국인 수술방 간호사. 이런 사진들이 몽고 신문에 실렸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인터넷으로 우연히 봤습니다. 이제 간암은 여기까지 좀 짧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담도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듭니다.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이 담도를 따라서 흘러내려옵니다. 담도를 따라서 쑥 흘러내려오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이쪽에 있는 쓸개에 보관이 되고요. 나머지는 밑으로 쑥 흘러내려가서 십이지장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담도고요. 담도의 위치에 따라서 간 안에 있는 담도가 간 내 담도, 그 다음에 이쪽은 저희가 간의 입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 문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쪽이 간 문부 담도, 그 다음에 그 쓸개하고 합친 다음에는 저희가 그 원위 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이 암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내 담도암, 간 문부 담도암, 원위 담도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간 문부 담도암이 가장 흔하게 생기고요. 간 내 담도암이 가장 드물게 생깁니다. 사진 드리고 지금 이렇게 간에 왼쪽에 커다란 혹이 있고
그 안쪽에 담석이 뭐 한두 개 있는 것 같고 이런 혹들이 있습니다. 간내 담도암이고요. 간내 담도암은 수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간문부 담도암, 사실 이 혹은 크죠. 이렇게 눈에 크게 볼 수 있죠. 근데 간문부 담도암하고 원예 담도암은 사실 이 혹 자체는 한 1cm밖에 안 돼요. 1cm밖에 안 되는데 담도를 다 막아버립니다. 담도를 다 막아버려서 담즙이 밑으로 흘러내려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환자가 증상이 생깁니다. 황달이 생깁니다. 황달이 생겨서 사실 좀 일찍 발견하는 편이에요. 간내 담도암보다는. 간내 담도암은 이렇게 커져서야 발견이 되는데 이런 담도암들은 아주 커지기 전에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예 담도암도 지금 이쪽에 사실 이게 암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담도가 이렇게 있고 사실 담도는 원래 이렇게 가느다란데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담도가 늘어나 있으면 그 아래쪽 담도가 막힌 겁니다. 뭐 때문에 막혔냐? 가장 흔한 게 담석이고 두 번째가 담도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를 보면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담도암은 사실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담도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담관염, 그다음 우리가 그 회 많이 드신 분들 그 간흑충, 기생충 요즘은 사실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간내, 담석, 기형, 가족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하나도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간내 담도암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고 수술은 이렇게 간 절제술을 하면 됩니다. 간내 담도암은 간 경화가 없어요. 간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핑크색이고 굉장히 말랑말랑해 보이죠. 간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간내 담도암 환자들은 수술은 충분히 가능한데 환자가 수술을 해도 재발을 잘해요. 간내 담도암은 수술을 해도 예후가 매우 나쁩니다. 이거는 사실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부터 너무 심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훨씬 더 많고 그나마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도 지금 이 그래프가 수술 받은 환자분이고 저희가 암 진단 받고 나서 5년 동안 살면 그러면 암에서 완치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는 10년으로 좀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5년간 살면 환자가 암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을 한 환자도 수술을 받은 환자도 5년 후에 보니까 10명 중에서 3명만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재발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거나 다른 항암 치료를 하거나 모든 환자분들은 1, 2년을 못 사세요. 담도암은 간내 담도암은 사실 드뭅니다. 드물고 저희도 사실 쉽게 보기 어려운 암인데 일단 발병되면 환자분들은 예후가 매우 안 좋습니다. 간문부 담도암은 간문부 여기 안에 그 좁은 담도 안에 이렇게 자라나오고 이 자라나오는 게 이쪽으로 어느까지 자라나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타입을 나눕니다. 이쪽에만 있으면 일개, 그 다음에 위로 조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갔는지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다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술이 다릅니다. 이런 모양에 따라서. 이 모양은 우리가 담도만 절제를 하면 됩니다. 담도만 이렇게 절제를 하고 쓸개는 병이 생기면 쓸개를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걸로 끝나는데 담도는 담즙이 흘러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담도를 우리가 잘라버리면 그 길을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 밑에 있는 장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담도를 새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수술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담도만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문합해주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간을 같이 잘라야 됩니다. 사실 여기는 이쪽에 있는 담도는 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위까지 올라가서 담도를 자를 수가 없어요. 간을 같이 이렇게 크게 잘라야 담도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자르든지 이렇게 잘라서 없애든지 이제 이런 모양은 정해져 있죠. 이런 모양은 간에 이렇게 오른쪽 간을 크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담도까지 다 절제를 해야 되고요. 이런 모양은 이쪽에 있는 간을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 모양은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수술 불가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했고, 최근에는 수술을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간을 절제를 하는 수술을 합니다. 거의 한 간의 80%를 절제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외과 영역에서, 특히 그 간 담체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간문부 담도암이. 지금 이 환자가 이 모양의 환자입니다. 지금 여기 쓸개가 있고 이쪽에 담도가 있는데, 사실 이 담도 이 안쪽은 덩어리져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간을 저희가 이렇게 절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절제를 하고 남은 게 이렇게만 남아있죠. 지금 이 환자가 지금 이 환자가 그 간의 4분의 3을 절제를 했습니다. 이런 수술은 보통 수술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아침에 수술을 들어가면 보통 한 저녁, 좀 심하게는 밤에 나오기도 합니다. 간문부 담도암은 수술은 사실 간담체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의 수술인데, 암 자체는 순합니다. 이게 수술이 어려워서 그렇지,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의 절반이 완치가 됩니다. 수술만 된다면. 사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지금 이 환자들은 수술하지 않고 뭐 다른 치료만 했던 환자분들이시거든요. 이럴 때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만 했던 환자분들인데도 오래 사는 분들이 계세요. 간문부 담도암은 수술 부위가 너무 까다롭고 수술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수술만 잘 되면 환자분들은 완치가 많이 됩니다. 원위 담도암도 간문부 담도암하고 비슷합니다. 성격이 비슷합니다. 여기 이렇게 늘어난 게 담도고요. 담도가 늘어나 있으려면 그 아래쪽에 무언가가 막고 있어야 되고, 이 환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암이 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암이 있고, 원위 담도는 사실 담도만 이렇게 딸랑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원위 담도는 췌장하고 십이지장하고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그 원위 담도 암을 수술하려면 췌장암 또는 십이지장암 하고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이 수술을 해요. 우리 보통 그 췌도 십이지장 절제술, 우리가 보통 휘풀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그 외과 영역에서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췌장이 이렇게 있고, 췌장의 머리가 같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담도가 없어졌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췌장의 머리 쪽입니다. 십이지장이 이렇게 있고, 담도는 지금 이쪽에 파묻혀서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수술은 제가 조금 이따가 췌장암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쓸개, 담낭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요즘에 그 복부 초음파가 보험이 돼서 복부 초음파 많이 하실 겁니다. 복부 초음파 하다 보면 그 쓸개에 용종이 있다는 이야기도 아마 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쓸개의 용종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이 환자도 이만한, 아주 크지는 않은 작은 용종이 있어서 저한테 왔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복강경으로 쓸개만 제거를 했고, 제거를 하고 쓸개를 열어보니까 이런 암이 있었어요. 담낭암 1기 초반, 우리가 보통 암은 1기부터 4기까지 있잖아요. 1기가 굉장히 초반이고 4기는 말기고, 담낭암의 1기 중에서도 초반이면 이렇게 쓸개만 제거하면 완치입니다. 복강경으로 쓸개만 제거하면 완치입니다. 이 환자는 이걸로 끝났어요.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쓸개를 제거했는데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왔고, 그 암이 1기 초반을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저한테 다시 왔고요. 원래 쓸개가 이렇게 있었을 건데 지금 쓸개는 제거가 됐죠. 쓸개가 붙어있는 부분의 간, 이렇게 같이 절제를 합니다. 확대 담낭 절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확대 담낭 절제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남죠. 아예 처음부터 담낭암이라고 의심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쪽에 저희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고요. 이게 암이거든요. 처음부터 담낭암이 의심되면 처음부터 쓸개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할 때부터 쓸개하고 간을 같이 이렇게 절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수술은 대부분 복강경으로 진행이 됩니다. 담낭암은 1기 초반 또는 이렇게 1기 초반은 수술만으로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쓸개를 떼는 수술. 쓸개 떼는 수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1년에 한 300명 정도 쓸개 제거 수술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완치가 됩니다. 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1기 초반을 넘어서 2기, 3기가 되면 생존율이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쓸개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쓸개 수술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암이었고 그 암이 조금이라도 진행이 돼버리면 그러면 사실 대부분은 암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쓸개암은 항암 치료에도 별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서 마지막 췌장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마 최근에도 그럴 건데 사실 암을 수술을 해도 암이 있을 때 수술을 해도 괜히 뭐 암만 더 심하게 하고 퍼뜨리고 결국 다 죽더라. 뭐 우리가 굳이 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또는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니까 암도 줄어들었긴 한데 환자가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다가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을 필요 없고 수술도 받을 필요 없다. 차라리 우리는 그냥 민간요법, 면역치료, 자연요법 이런 걸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세요. 그런 치료로 효과를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하지만 분명한 건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되고 새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각각 암 학회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했던 게 유방암 학회에서 매년 10월에 핑크 리본 캠페인을 했어요. 핑크 리본 캠페인을 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했고 유방암 학회에서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갑상선 암 학회에서 갑상선이 생긴 게 마치 나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비 리본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 학회에서도 대장이 딱 이렇게 생겼고 대장 안에는 대변이 들었죠. 대변 색깔은 결국 나쁘게 말하자면 똥 색깔이지만 좋게 말하면 금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대장암 학회에서 골드 리본 캠페인을 했습니다. 췌장암 학회에서도 3년 전부터 췌장암의 날을 매년 11월에 췌장암의 날을 하루 딱 정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들에서 같은 날짜에 캠페인을 합니다. 건강 강좌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병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좌를 했고요. 올해 이 병원에서 여건이 되면 11월 달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췌장은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배 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는 이쪽이 췌장의 머리, 몸통, 꼬리, 그 다음에 갈고리 부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머리 쪽, 꼬리 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두 부분이 수술이 틀려요. 이쪽에 수술하고 이쪽에 수술하고 틀려요. 췌장의 머리 쪽은 췌장 머리만 이렇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십이지장하고 한 덩어리고요. 담도가 이렇게 췌장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두부에 무언가 질환이 생겼을 때 저희가 췌장 두부만 절제하는 게 아니고 췌장, 십이지장, 담도를 같이 절제해야 됩니다. 수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췌장의 꼬리 쪽은 췌장 꼬리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만 수술하면 됩니다. 불행하게도 수술이 어려운 쪽에 췌장암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의 두부 쪽에 암이 생기면 우리가 췌장 머리, 췌도 12지장 절제술을 하고요. 췌장의 꼬리 쪽에 암이 생기면 이쪽만 절제를 하면 됩니다. 췌미부 절제술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췌도 12지장 절제술,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겼을 때 췌도 12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 췌장의 머리, 12지장, 담도가 다 절제가 됐고 남은 장기들이 많습니다. 남은 장기들이 췌장의 꼬리 쪽, 그 다음에 담도, 12지장, 소장 이런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들을 각각 하나씩 다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 소장을 위로 끌어올려서 췌장하고 연결하고
담도하고 연결하고 12지장하고 연결합니다. 연결을 한 모양이 이렇습니다. 연결을 한 모양이 이렇고 뒤에 보면 지금 여기가 췌장, 소장 문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담도 문합이 됐고, 그 다음에 위하고, 그 다음에 그 위 소장이 문합이 됐습니다. 이 수술은 사실 개발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 수술을 처음 개발했던 사람은 키플이라는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고, 지금도 이런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 수술은 위를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위를 절제를 하지 않고 위하고 12지장의 경계가 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문을 남기는 유문 보존 췌도 12지장 절제술을 많이 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췌장, 소장, 문합, 담도, 그 다음에 그 12지장, 소장, 문합 다 똑같습니다. 수술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했던 환자분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를 개복을 하게 되면 간이 위에 보이고 위가 보이고, 사실 배 안에는 배를 딱 저희가 개복을 하게 되면 각각의 장기들이 이렇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지방들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대망이라고 하는 지방질들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아래로 벗겨냅니다. 지방질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잡고 내리면, 그러면 이게 위인데요. 위 뒤쪽에서 췌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췌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지장을 절제를 합니다. 이게 위고 12지장이고 이게 유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문을 남기는 수술을 할 거고요. 12지장을 절제를 해서 위를 이쪽으로 이렇게 제끼면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췌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췌장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췌장을 절제를 합니다. 췌장을 이렇게 들고 췌장을 자릅니다. 췌장을 자르면 이렇게 췌장에 남은 부위가 보이고, 췌장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당뇨병을 생기지 않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밥, 고기 이런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췌장에서 만들어낸 소화 효소가 이쪽에 췌관, 사실 보통 췌관은 보통 한 3-4mm밖에 안 돼요. 이 췌관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지금 이게 그 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절제를 한 사진입니다. 췌장이 여기에 남아있고, 위가 이쪽에 쌓여있고, 담도가 이쪽에 잘려있습니다. 소장은 이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수술을 다 마치면 이렇게 되고, 이제부터는 나머지를 하나씩 다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췌장하고 소장하고 이렇게 문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담도하고 이렇게 소장하고 문합을 하고, 마지막으로 12지장하고 소장하고 문합을 하면 수술이 끝납니다. 이런 수술은 제가 아무리 빨리 해도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조금 수술이 오래 걸리면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난 검체입니다. 췌장의 머리 쪽이 이쪽에 있고, 담도는 아마 이 속에 숨어 있을 거고, 12지장이 이렇게 있고요. 췌장의 꼬리 쪽에 암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절제를 하면 됩니다. 비장은 이쪽에 붙어 있거든요. 췌장하고 붙어 있거든요. 꼬리 쪽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암이면, 악성 종양이면 비장까지 같이 절제를 하고, 악성 종양이 아니면, 양성 종양이면 그러면 우리가 비장은 남겨놓고 췌장만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췌장 미부 절제술은 수술이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대부분 복강경으로 이렇게 수술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행하게도 췌장암은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열에 둘밖에 안 돼요. 열의 8은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오신 분들은 예전에는 다 포기했죠. 그냥 항암 치료만 하면서 그냥 계속 지켜봤는데, 요즘은 그런 환자분들을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암 크기가 충분히 줄어들면 그 후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술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지금 다 절제를 했고요. 지금 이게 간 문맥이라는 간으로 가는 큰 혈관입니다. 이 간 문맥까지 암이 먹어서 우리가 이 간 문맥도 같이 절제를 하고 이만큼을 저희가 기증받은 다른 사람의 뇌사자의 혈관을 가지고 이만큼 다시 이어줬습니다. 이런 수술을 대부분 해야 됩니다. 진행성 췌장암의 경우는. 사실 이런 수술은 훨씬 더 까다롭고 합병증도 많고요. 수술하면서 피도 많이 나고 수술 시간도 더 오래 걸리죠. 하지만 이런 수술을 해야 환자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 수술도 간 수술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수술 사망률이 1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사망률은 1% 미만이고요. 합병증은 간 수술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합병증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증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으면 보통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2주 정도 후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췌장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아까 말씀드린 췌장이 하는 일 두 가지 중에서 소화효소. 소화효소가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장으로만 흘러내려가야죠. 그죠? 우리가 먹은 모든 것들은 장 안에서 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췌장 소화액이 장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고 수술 부위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췌장류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췌장을 절제를 하면 동안 췌장의 절반 정도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없던 분들이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고 당뇨병이 원래 있던 분들은 당뇨병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화기능 장애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입니다. 췌장류는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고 20%에서 췌장류가 생깁니다. 췌장 소화액이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서 사실 흐르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흘러나간 췌장 소화액이 주변 장기들을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변 장기들을 막 녹일 수가 있습니다. 위라든지 이런 장기들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건 주변에 큰 혈관을 녹이는 겁니다. 제일 큰 혈관을 녹이면 환자가 멀쩡하다가 갑작스럽게 대량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고 사실 이건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미리 알 수가 없고 갑작스럽게 환자가 갑자기 그냥 쓰러지십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데 사실 이러면 그 환자분들은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췌장 수술의 가장 큰 약점이 이겁니다. 췌장의 노출입니다. 안 생기면 제일 좋은데 생기는 분들 꽤 있습니다. 비만이거나 나이가 아주 많거나 아니면 췌관이 작거나 아니면 췌장이 너무 말랑말랑하다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췌장의 노출이 잘 생깁니다. 우리가 췌장암은 사실 많이 생기는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췌장암은 무섭다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췌장암은 많이 생기지 않는데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췌장암이 한번 발생이 되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우리 다른 암들, 위암, 대장암, 유방암, 대부분의 암들은 지난 20년간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폐암 환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7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5년 전에 재발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계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세요. 먹는 항암제를 드시고. 췌장암은 근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췌장암은 20년 전에도 똑같이 제일 무서운 암이었고 지금도 제일 무서운 암이에요. 하지만 췌장암을 병기로 놓고 보면 1, 2, 3, 4기 이렇게 병기로 놓고 보면 췌장암 1기 환자분들은 사실 1기 환자분들은 다 수술 받습니다. 1기 환자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암의 크기가 2cm 이상이고 임파선 전이가 없는 분들이 췌장암 1기인데 사실 그때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견돼서 수술을 받으면 5년 지켜봤을 때 40%에서 완치가 됩니다. 췌장암이 40%에서 완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이때 발견만 되면 됩니다. 물론 2기, 3기, 4기가 되면 역시 무섭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의 결론은 진단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진단을 빨리 받고 그래서 진단을 받으면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병원에 있었다가 포항에 온 게 이제 한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아직 포항에 안 가본 곳들이 많습니다. 포항공대, 울릉도, 포스코, 평상강, 구룡포 이런 곳 아직 안 가본 곳들이 많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가보려고 하고요. 물론 그것보다 이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굳이 뭐 수술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제가 뭔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포항에서 특히 이런 간담체, 암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만한 곳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쪽을 전공하셨던 분들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암에 걸리면 무조건 다 대학병원으로 갔고 대구 또는 서울로 뭐 수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문의할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